네, 안녕하세요. 오늘 채소 이분과 토론을 진행할 충남대학교 홍승지입니다. 우리 채소 이분과에서는 그 배추무, 당근, 양배추의 엮은 채소류하고 고추, 마늘, 양파, 대파의 양념 채소류에 대한 금년도 그리고 중장기 전망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추무, 당근, 양배추의 엮은 채소류 전망부터 발표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다정입니다. 지금부터 배추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국내 수급 동향입니다. 배추 재배 면적의 경우 식생활 변화와 재배 적지 축소 등으로 과거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는 약 28,000헥타르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재배 면적 축소에 따라 약 214만 톤 내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재배 면적은 2019년 가을부터 계속된 추락의 가격 강세로 전년 대비 증가한 36,000헥타르, 생산량은 226만 톤 내외로 전망됩니다. 네, 이번에는 수출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신선 배추 수출의 경우 과거부터 지금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0년 수출량은 약 25,000톤 내외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생산량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로 그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주요 수출국은 대만으로 2020년 수출은 대만 배추 작황이 부진했던 6월과 11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김치 수출량은 15년부터 2018년까지 소폭의 증가세만 나타냈는데요.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약 10,000톤가량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발효 및 가공식품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형 김치 브랜드를 중심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입량 살펴보겠습니다. 신선 배추는 가격이 높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약 14,000톤가량 수입되었지만 최근에는 1,000톤 미만으로 적은 수준만 수입되고 있습니다. 네, 김치 수입량은 반면 연이은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2019년에는 31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가 수입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다만 2020년에 오히려 수입량이 감소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국내 수요가 감소하였고 중국 내 김치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감소한 반면 중국 내 생산 원가 상승으로 단가는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수입량은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국내 생산량과 중국 수출입을 고려한 배추 공급량은 평년 기준 268만 톤, 그리고 2020년은 생산량 증가로 평년보다 많은 274만 톤 내외로 전망됩니다. 네, 자급률 역시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100%에서 80% 후반까지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 80% 초반까지 하락하였습니다. 1인당 공급량도 계속 감소하여 평년에는 약 52kg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공급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평년보다 많은 80.9% 그리고 1인당 공급량은 53kg 내외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배추 및 김치 소비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농업관측본부 음식점 소비 실태 조사 결과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김치 소비가 감소했던 업체가 전체의 약 20%로 나타났는데요. 이 감소한 이유는 고객 감소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가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국산 김치는 깍두기, 단무지 등으로 대체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조사 결과를 통해서 중국산 김치 소비량에 코로나19로 인한 고객 감소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중국 김치 수급 및 배추 국내 수입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별 김치 수입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은 2020년 2월에서 4월 사이였는데요. 이때 수입량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58,000톤이었습니다. 네, 김치 수입이 감소한 것은 춘절 연휴 전후로 중국 내 이동 제한 조치가 발생하면서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한 차례 중국산 김치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네, 중국산 김치는 2월 중순부터 대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생산이 재개되어 현재는 공급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다만 그래프에서 보듯 12월 수입량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줄어든 만큼 2021년에도 국내의 코로나19 유행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큰 폭의 수입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구 소비자의 김장철 소비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판김치 구입이 증가하면서 17년 대비 18년에 생산량이 증가하였는데요. 같은 시기 4인 가구 기준 김장 포기스는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2020년에는 이러한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코로나19 3차 유행과 김장철이 맞물리면서 김장 모임이 자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농업관측본부 조사 결과 10월에는 약 21.9포기 김장 의향이 나왔지만 12월에는 21.3포기로 약 0.6포기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로 김장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도 시판김치 판매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동향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상반기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네, 겨울 배추 단수는 늦은 정식과 한파 등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전년 추락의 가격 강세로 재배 면적이 확대된 만큼 여전히 생산량은 평년 대비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따라서 1분기 출하량은 현재 가을 배추 출하도 계속되고 있어 평년 대비 약 12에서 20%가량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겨울 배추 저장량도 현재 출하량이 많고 또 도매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전년 및 평년 대비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량 수요처 조사 결과 현재 1분기까지 사용할 배추가 포장 계약 형태로 확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한파 등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저장량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겨울 배추 이후에 출하되는 봄 배추 재배 의향 면적 살펴보겠습니다. 겨울 배추와 출하 시기가 중복되는 시설 봄 배추는 출하기 가격 약세 우려로 전년 및 평년 대비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다만 고랭지철 대비 저장 수요가 꾸준한 노지 봄 배추는 전년 대비 의향이 소폭 증가하여 전체 봄 배추 재배 의향 면적은 전년 대비는 소폭 적으나 평년 대비는 증가한 3,300헥타르 내외로 전망됩니다. 네, 이상 배추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근 양배추 담당자 박순이라고 합니다. 먼저 당근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근 재배 면적은 평년 수준인 2,700헥타르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경우에는 잦은 기상 변화로 인해서 2019년 81,000톤까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의 경우에는 겨울작형 재배 면적 증가로 인해서 전년과 평년 대비 많은 95,000톤으로 전망합니다. 지역별 재배 면적 비중 조사 결과 겨울 주산지인 제주가 51.2%, 봄작형 주산지인 경남이 2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당근의 수입량은 평년 10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중국산 수입량이 9만 톤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량은 점차 증가세를 보였지만 최근에 복건성 당국 수입 금지로 인해서 전년보다는 다소 감소한 9만 톤 이내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베트남산의 경우에는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역대 최고치인 1만 2천 톤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국가별 수입 단가의 경우 중국산은 최근 코로나19와 복건성 당국 수입 금지로 인해서 점차 하락세를 보여서 최근에 300달러 내외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베트남선의 경우에는 수요 증가와 높은 운임비로 인해서 가장 높은 500달러 내외로 형성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근의 공급량은 매년 18만 톤에서 19만 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2020년의 경우에는 겨울 당근 생산량의 증가 영향으로 인해서 19만 6천 톤까지 증가한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급률의 경우에는 높은 수입 비중으로 인해서 평년 45% 내외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2020년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여서 전년보다는 높은 48.1%로 전망합니다. 1인당 공급량의 경우에는 3.8kg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근 소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농업관측본부 소비자 조사 결과 당근 소비 증가 응당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가정 내에서의 조리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2021년 상반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산 겨울 당근 생산량은 재배 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과 평년보다 증가한 5만 4천 톤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파의 영향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없어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출하량은 평년 대비 많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1년 시설 봄당근 재배 의향 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전년과 평년 대비 많은 613헥타르, 노지 봄당근도 역시 전년과 평년 대비 증가한 373헥타르로 추정합니다. 이어서 양배추 수급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의 재배 면적은 평년 6,640헥타르까지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에도 겨울작형 생산량 재배 면적 증가로 인해서 7,130헥타르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생산량의 경우에도 역시 2020년 34만 3천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역별 재배 면적 비중 조사 결과 겨울주산지인 제주와 전남이 각각 31.8%, 2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최근에 강원 지역에서 배추에서 양배추로 품목 전환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작황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생종 고랭지 양배추의 재배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역시 양파, 마늘에서 양배추로 품목 전환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양파, 마늘에 비해 양배추의 생산비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양배추 수출량은 점차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0년의 경우에는 양배추 시세 강세로 인해서 전년보다는 다소 감소한 6,200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에 수입량의 경우에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인해서 역대 최고치인 3만 7천 톤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양배추 공급량은 평년 34만 톤 이상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의 경우에는 겨울작형 생산량 증가로 37만 3천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급률의 경우에는 평년 100% 내의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2020년의 경우에는 수입량 증가로 다소 낮은 92%로 추정합니다. 1인당 공급량의 경우에는 2020년 7.2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이어서 상반기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출하 중인 2020년산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재배 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과 평년 대비 크게 증가한 16만 7천 톤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한파로 인해서 출하 작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1월 출하량은 평년 대비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2월부터는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인해서 최소 12%에서 최대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1년 봄양배추 재배 의향 면적은 겨울 양배추 후기 출하량 증가 예상으로 인해 전년과 평년 대비 적은 525헥타르로 전망합니다. 노지 봄양배추도 역시 전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전년 대비 감소한 1,025헥타르로 전망합니다. 네, 이상 당근 양배추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봉입니다. 먼저 무 재배 면적 및 생산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 재배 면적은 1인 가구 증가, 한식 소비 감소, 그리고 농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00년 4만 헥타르에서 2010년 2만 2천 헥타르까지 감소했습니다. 이후 월동무 재배 면적이 증가하여 평균 2만 1000 헥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 생산량은 2000년 176만 톤에서 2010년 104만 톤까지 감소하였고 이후 11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5% 증가하였지만 단수 감소 영향으로 생산량은 109만 톤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입 동향입니다. 2020년 무 수출량을 보시게 되면 6,700톤으로 전년보다 60%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국내산 무 수요 증가로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무 수출량은 생산량 대비 약 1%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 대비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 수입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2020년 수입량은 4,200톤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수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급량 동향입니다. 무 공급량은 2000년 176만 톤에서 2010년 104만 톤으로 감소했고 이후 11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무 공급량은 109만 톤으로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약 2% 감소하였습니다. 무 공급량에서 수출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무 자급률은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공급량은 2000년 37.4kg에서 2010년 21kg까지 감소했고 이후 21kg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2020년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더 관심 있으실 2021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출하될 2020년산 월동분인데요. 월동무 재배 면적은 전년 및 평년보다 약 2% 증가한 5,990헥타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년도 출하기 가격이 높았던 제주 서부 지역의 재배 면적이 증가하였고 그리고 파종기, 태풍 영향으로 당근 등에서 작목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단수인데요. 단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약 3%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달과 12월 달 가뭄이 있었고 1월 상순 영하 4도에 이르는 한파와 약 10cm 이상 눈이 내렸기 때문에 엄피해가 발생해서 작황이 매우 부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산 월동무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감소한 33만 1000톤으로 전망됩니다. 1월 달에 주로 출하되는 고지대에 파종된 무는 지난 한파로 생육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1월 달에 출하될 무는 평년 대비 약 4%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지역에 그 파종된 무들은 한파가 올 때 눈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무가 저온에 직접적으로 닿질 않아서 고지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작황이 양호하였고 또한 기온이 상승할 때 생육이 회복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2월달에서 3월달 출하량은 전년보다 약 3%,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5월달에서 7월달, 8월 출하될 본무 재배 면적 전망입니다. 먼저 시설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는 2020년산 월동무 후기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가격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전년도 출하기 가격이 높았던 노지본무의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는 3% 증가한 887헥타로 전망됩니다. 시설 본무의 재배 면적은 감소하지만 노지 본무의 재배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재배 면적은 전년이랑 비슷한 1,065헥타로 전망됩니다. 앞서 2021년 상반기 전망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엮은 채소로 전 품목에 대해서 2021년 전망과 2030년까지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엮은 채소류 가격 동향입니다. 보시게 되면 배추, 무, 당근, 양배추 모두 패턴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1월 달에서 5월 달 2019년산 겨울작형 출하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고요. 그리고 고랭지 작형이 출하되는 8월 달에서 10월 달은 여름철 긴 장마와 세 차례 이어진 태풍으로 작황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가격은 전년 및 평년 대비 크게 상승을 하였고요. 그렇지만 가을 및 겨울의 재배 면적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비가 감소하여 11월 달과 12월 달은 가격이 전년 및 평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이제 하반기 전망입니다. 8월 달에서 10월 달 그 고랭지 작형의 출하기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2021년 고랭지 작형의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 작형의 경우에는 전년 출하기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배추, 무, 당근의 경우에는 전년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출하기 가격이 높았던 양배추의 경우에는 전년보다는 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2020년산 겨울작형 출하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겨울작형 재배 면적도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을 및 겨울작형의 재배 면적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생산량도 따라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하반기 전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전체 재배 면적 전망입니다. 네 가지 품목 모두 비슷한 상황인데요. 고랭지 작형의 재배 면적은 증가를 하겠으나 재배 면적 비중이 큰 가을과 겨울 작형의 재배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품목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추는 전년 대비 9%, 무랑 당근은 3%, 양배추는 5%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전망입니다. 배추는 2030년까지 연평균 1.1%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에 따라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김치 생산량은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자급률은 2030년 7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 재배 면적도
2030년까지 0.4%씩 연평균 0.4%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자금률은 10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근입니다. 당근 재배 면적도 2030년까지 0.9%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수입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금률은 44%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양배추 재배 면적은 앞선 세 가지 품목과는 다르게 식생활의 서구화가 지속적으로 서구화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배 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30년까지 연평균 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자금률은 90% 내외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상으로 엮은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엮은채소류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동영상 자료를 보셨고요. 다음은 양념채소류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동영상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고추 수급 동향 및 전망을 발표하게 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남욱입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해 건고추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황이 저조했다. 이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 그리고 정부가 방출카드를 만지작, 이런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이를 다시 한번 키워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최고 많이 나왔던 단어는 전망, 그리고 두 번째는 산지 동향, 세 번째는 수급이었습니다. 근본 발표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산지 동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대 단수는 품종 개발, 기술 진보 등의 영향으로 1990년대 대비 한 13kg이 증수되었습니다. 19년산도 2000년대와 좀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러면 과연 지난해는 얼마였을까요? 앞서 보여드리는 기사,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대략 유추가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국적으로 보시면 도복, 역병, 탄저병, 무름병 등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2020년산 단수는 전년 대비 한 22% 감소한 193kg으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낮은 단수였습니다. 주요 건엽별 단수를 보겠습니다. 충남 전년 대비 37% 감소, 전북이 한 33%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생산량입니다. 생산량은 작황에 따라 증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 곰파스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처음으로 10만 톤이 무너진 해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산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저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황 저조, 그리고 면적 감소 이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한 23% 감소한 6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건엽별 생산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황도 부진,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수가 발생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확도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8, 9, 10월 달 가격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에서 강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서 비축 물량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강세가 지속되던 가격은 약보합세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키워드 수급입니다. 1인당 건고추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식생활의 다변화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2% 감소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산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한 0.2kg 줄었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한 전년 대비 1만 톤 감소, 그리고 자금률도 한 40% 내외로 예상됩니다. 수출입입니다. 생산량은 앞번에 제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감소되는 부분을 수입이 어느 정도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주요 수입 품목은 한 냉동고추, 기타 소스, 이 간세가 낮은 품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연평균 8%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은 동기간 한 10% 늘어나고 있고요. 마지막 전망 부분입니다. 2021년산 재배 면적 과연 어떻게 될까? 말씀드리자면 수확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년 대비 한 2.2% 증가한 32,000헥타르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해 대부분의 농가들이 탄저병 피해를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뭐 실제로 보기도 했었고요. 전화로도 많이 농가분들한테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탄저 내병계에 대한 농가 선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상반기 가격입니다. 현재 건구주 시장에는 가격에 이게 등락 요인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과연 향후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궁금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작황 부진 그리고 재고가 전년 대비 감소 이런 부분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김장 시즌이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정 수요가 감소하고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가 방출하고 있는 점은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상승 요인 때문에 가격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러한 하락 요인 영향으로 수학기 평균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마지막 중장기 전망입니다. 재배 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재배 면적은 연평균 2%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결과 자급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30년 자급률은 한 43% 내외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늘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발표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수입니다. 먼저 마늘 생산 동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늘 생산은 과거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가격 변동에 따라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품종별로는 한지형의 경우 전년 대비 2% 증가했고 난지형의 경우 전년 대비 10% 감소하면서 2020년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생산량 역시 재배 면적 감소로 전년 대비 6% 감소한 36만 3천 톤 내외입니다. 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늘 단수는 2010년도 이후부터 단수가 일정 수준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고 기상 변동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도종 마늘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기상 호조와 생산 농가의 건조율 향상 노력으로 판단됩니다. 생산 비중을 보시면 좀 더 판단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한지역 마늘의 경우에는 15% 내외에서 일정하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남도종 마늘은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농가의 선호도 증가로 대소종 마늘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동향입니다. 마늘 수출량은 100톤 내외로 형성되다가 2019년도에 수출 물류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의 수출량은 1,600톤이며 미국으로 그리고 깐마늘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동향입니다. 2020년 12월까지의 수입량은 26,000톤이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냉동마늘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에 종자용 수요가 높은 통마늘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수입국인 중국의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재배 면적의 51%, 생산량의 76%를 차지하는 생산 대국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생산량은 2,390만 톤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구 소비자 조사 결과입니다. 소비자들은 해마다 깐마늘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구 내 마늘 소비 영향이 확대되면서 올해 마늘 소비 패턴이 전년과 다르게 구매 시기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내산 마늘만 구매하겠다는 소비자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다가 2019년부터는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19년도에 국내산 가격이 하락했고 2000년도에는 코로나19 등 외부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가격 전망 보시겠습니다. 마늘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17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깐마늘이 6,100원, 그리고 난지형 통마늘은 깐마늘의 66%에 해당하는 4,040원이었습니다. 수입 냉동마늘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11년부터 19년까지의 수입 냉동마늘은 국내산 가격의 35%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냉동마늘 반입 물량보다도 국내산 깐마늘 도매 가격과 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급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월 말 기준 저장 마늘은 입고량이 감소한 반면에 높은 가격과 그리고 높은 감모율로 인해서 출고량이 전년 평년보다 증가하면서 전년과 평년보다 적은 48,360톤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산 마늘 추정 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감소하겠으며 특히 호남과 제주를 지역으로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남도종 마늘 주산지에서 큰 폭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농업관측본부의 추정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23,919헥타르이며 통계청의 예상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10에서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전망입니다. 마늘 재배 면적은 중장기적으로 26,600헥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도 29만 톤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로 인해 국내산 자급률 역시 87%에서 83%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파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신성철입니다. 먼저 양파 생산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 생산량은 재배 면적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 159만 톤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산 같은 경우 전년산 가격 약세로 재배 면적이 줄어 134만 톤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재배 면적 중에 품종별 재배 면적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조생종 양파의 재배 면적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중만생종 양파의 재배 면적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이 조생종 양파의 재배 면적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최근 조생종 양파 수확기 가격이 높게 형성된 데다 품종의 특성상 조생종 양파의 생산비가 중만생종 양파의 생산비보다 적기 때문에 최근에 조생종 양파의 재배 면적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생산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생산비는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 중에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노동 투입 시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010년 초반에는 재배 기술의 발달로 노동 투입 시간이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100시간 내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생산비 중에 차지하고 있는 노동비 비중은 현재 수준에서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출입 동향입니다. 양파 전체 공급량 중에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데요. 국내산 양파 수급 상황에 따라 수출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 상황입니다. 수입은 2015년과 2017년에 국내산 양파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이때 약 18만에서 21만 톤까지 수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입니다. 수출은 2014년과 2019년에 국내산 양파 생산량이 크게 늘었을 때 정부의 수출 추진 정책으로 인해 2만 톤에서 5만 톤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 1인당 소비량은 수요의 증가와 생산량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에는 31kg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산 생산량 감소로 소비량은 전년보다 적은 27kg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양파 소매 판매액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소비자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식보다는 이제 집에서 음식이나 요리를 해먹는 비중이 높다 보니 양파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3월과 8월에 두 차례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소매 판매액은 시행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번졌던 8월에 전년보다도 소매 판매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그럼 가구 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포장 단위를 살펴보니 과반 이상이 3kg 미만의 소포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과거의 조사 결과와도 비슷하게 나타나서 향후에도 가구 소비를 위해 구입하는 양파는 3kg 미만의 소포장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21년 상반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파 재고량은 입고량이 적어 전년보다 적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가격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2021년산 양파 재배 면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산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하며 품종별로 살펴보면 조생종 양파는 전년보다 9%, 중만생종 양파는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된 면적에 양파의 평년 단수를 적용하면 조생종 양파는 전년과 비슷한 20만 4천 톤, 중만생종 양파는 전년보다 8% 적은 104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재배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적게 추정된 것은 2020년산 양파의 생육이 매우 좋아 단수가 크게 높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021년산 양파가 생육 중에 있으며 생육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아서 향후에 이 추정된 생산량은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양파 자급량은 현재 수준과 비슷한 95% 수준 내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파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진석입니다. 첫 번째로 대파 수급 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파 공급 동향입니다. 대파 재배 면적 및 생산량 동향 그래프를 보시면 대파 재배 면적은 가격 등락에 따라서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감소한 13,000헥타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파 생산량은 연평균 35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0년 생산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파 재배 면적 감소로 인해서 전년 대비 10% 하락한 32만 톤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 수입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는데요. 대파 수입량은 가공용 대파 수요 증가로 냉동 대파와 건조 대파 수입이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자급률은 수입량 증가 추세로 전년 대비 4%포인트 하락한 8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소비 동향입니다. 금년도 소비 영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코로나19인데요. 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대파 소비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 봤을 때 대파 구매 의향을 전년보다 늘렸는가 하는 질문에 전년보다 22%나 증가한 4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파 구매 의향을 늘린 소비자들의 대부분의 97% 소비자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외식 불안 그리고 가정 내 소비 증가로 응답을 하였고요. 기타 의견에는 대파 품질이 좋아 보여서 구매를 하였다는 소비자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격 동향입니다. 대파 도매 가격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3% 수준을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 대파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한 1,680원 수준이었는데요. 이를 월별로 뜯어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2019년산 겨울대파가 출하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2019년산 겨울대파가 겨울철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서 단수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하락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전년 및 평년 대비 낮은 1,050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봄대파가 출하되면서 가격이 점차 상승하였는데요. 7월 중순부터 시작한 여름 태풍 2번의 태풍과 그 다음 잦은 강우로 인해서 주 출하지인 강원 지역 그리고 경기 지역에 대해서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요. 이는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2,630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21년 및 중장기 전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전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겨울대파 동향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0년 겨울대파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3년 동안 재배 면적이 많았고 그다음 겨울철 온화한 기온으로 인해 단수가 크게 높아서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크게 줄였고요. 이를 지역별로 뜯어봤을 때도 신안, 진도, 영광 지역에서 전년 및 평년보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겨울 대파가 출하가 끝나고 나서 봄 대파가 출하가 되는데요. 봄 대파 출하 재배 면적 증감률을 보시면 모든 지역에서 봄 대파 재배량은 늘리겠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봄 대파는 전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전망은 겨울 대파 재배 면적이 감소하였고, 그다음 최근에 2차례에 걸친 한파로 인해서 겨울 대파 작황이 부진하여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봄 대파가 출하되는 4월까지는 가격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봄 대파가 출하되는 4월부터는 가격이 거기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전망입니다. 대파 중장기 전망 부분 첫 번째로 재배 면적은 대파의 생산비 증가와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수입량인데요. 수입량은 재배 면적 감소에 따라서 점차 증가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공용 대파 수요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세로 형성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수입량이 증가하지만 재배 면적 감소폭이 더 커서 대파 전체 공급량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대파 자급률은 점차 하락하여 2030년 7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념채소류 수급 동향 및 전망 동영상 자료를 보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측 정보의 정확성이라든가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작년부터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실측조사라는 사업인데요. 이 실측조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주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관측 고도화와 선제적인 농산물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해 2020년부터 주요 채소류 5대 품목을 중심으로 실측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실측 사업은 기존 통계청이나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조사 지역과 대상을 보다 확대해 표본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고, 지침서를 통해 조사 표준화와 정량적, 객관적 자료 수집, 기존 조사와의 신뢰도 검토가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의성 있는 조사 결과로 주요 채소류 수급 대책 방안 마련에도 활용했는데, 실제로 마늘 사전 면적 조절이나 발빠른 고랭지 배추, 무 생육 파악을 통해 수급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관측에 대한 농가와 관련 기관 등의 신뢰도와 만족도, 이용률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농업관측본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산업으로 표현되는 드론 기술을 이용해 고랭지, 가을, 겨울 배추 주산 지역의 재배 면적과 작황 현황, 그리고 마늘, 양파 주산지의 실제 면적을 파악하고, 고랭지 배추 주산지인 강원 지역에 출하용 CCTV를 설치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출하량 확인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표본조사 농가를 직접 조사원들이 방문을 해 실측을 한 결과 상당하게 농민들이 크레이의 통계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좀 더 바람이 있다면은 표본조사 수를 늘려 좀 더 정확하게 그 통계가 나온다면은 앞으로 수급 조절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최신성과 정확성 확보가 드론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농업 관측에서는 실제로 농작물에 대해서 원하는 주기별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특히 고랭지 배추와 마늘, 양파, 그리고 가을 월동 배추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대상지별로 재배 면적과 출하 정보를 산출을 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 채소 2분과 토론을 위해서 5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부 채소농협의 배정섭 조합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하청과의 김명배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그 전망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던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의 3분 담당 팀장님들을 좀 모셨습니다. 먼저 제 왼쪽부터 김원태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수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호영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엮은채소, 양념채소 수급 및 그 전망 동영상 자료도 봤는데요. 일단 사전 취재 영상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작년부터 처음 하는 조사다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선사항을 가져갈 것인지 또는 뭐 향후 계획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노호영 산지 팀장님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측 조사는 작년에 이제 관측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또 현장에서의 변수가 많다 보니까 애로 사항도 몇 가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이제 저희가 생산량 조사에 있어서 저희가 한 평을 설정을 해서 그 평당 개체수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워낙 필지별로 필지 형태라든지 또는 제식 상태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조사 결과에 조사원들 간의 그런 차이가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좀 매뉴얼을 좀 더 표준화하고 또 더 쉬운 부분으로 좀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또 드론을 이용해서 좀 더 한 평만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면적을 촬영을 해서 평당 개체수를 산정하는데 좀 더 대표성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애로사항은 뭐냐면 표본 농가를 이제 선정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생육 조사를 하다 보면 워낙 자주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농가 개인 특성에 따라서는 좀 비협조적인 그런 농가도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해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 지역 농협에 있는 그런 주산지에 있는 계약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관리라든지 협조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좀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 한 2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드론 관련해서 드론뿐만 아니라 CCTV라든지 또 실측 자료 이런 부분들을 좀 빅데이터들을 원활하게 수집하고 또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농업관측조사 통합관리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부터 구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생육 조사를 하는 시기나 시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운영을 하던 그 시기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기간별로 그런 시기들을 좀 통일을 해서 저희가 조사하면서 좀 조사의 활용성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표본농가분들의 많은 협조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 관련 기관, 특히 지금 농촌진흥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관계 기관들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협력 시스템 같은 거 구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CCTV하고 드론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배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 3년 전부터 어찌 보면 좀 ICT 최첨단 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배추의 생산량이라든가 작황 같은 것들을 조사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좀 간략하게 어떤 현황인지하고 어떤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한은수 팀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농업관측본부에서 관측 고도와 관련해서 이제 드론이랑 출하용 CC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역 근처에서 배추 품목 중심으로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2020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드론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사업 지역을 많이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예전에 뭐 대관령 중심의 어떤 촬영이었다면 작년에는 뭐 삼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릉 지역까지 출하 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하용 CCTV 같은 경우에도 뭐 출하지의 어떤 길목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일별로 출하량을 실시간 파악해서 뭐 농식품부의 어떤 정책적인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최근에 4차 혁명이다 해서 뭐 드론이라든지 출하용 CCTV가 계속해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저희 관측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품목도 확대하고 지역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론을 계속해서 매년 촬영을 하다 보면 좀 생각되는 부분이 일단 작년에 드론 면적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좀 시계열 자료가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어떤 재배 면적이라든지 시기별 출하 면적의 어떤 비교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관측 정보를 수집하는데 좀 더 강화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좀 저도 드론 사업을 저희 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몇 가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드론 자체가 뭐 많은 지역을, 넓은 지역을 찍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재배 면적의 어떤 자료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드론을 촬영하면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비용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촬영을 할 수 있냐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고랭지 배추 주산지 강원 지역에서 주로 드론 촬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강원도 지역이 아무래도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좀 촬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여름철이다 보니 뭐 집중호우도 많았었고요. 또 태풍도 발생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떤 기상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앞으로 시기별로 정확하게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기상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좀 쉽지는 않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드론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드론이 어느 정도 일정 고도에서 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드론 촬영 영상에 대한 품목 구분이 좀 얼마만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촬영을 하면 경지를 일정 부분에 경지를 촬영하다 보니 뭐 배추 품목만 나타난 게 아니고 이제 그쪽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뭐 배추라든지 무, 당근 여러 가지 품목들이 같이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영상을 가지고 이게 배추다, 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현장 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이제 좀 자료를 산출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드론 사업이나 어떤 출하용 CCTV를 저희 관측 정보에 많이 활용을 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도 함께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네요.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기상적인 여건에 따른 어떤 촬영의 그 어려움, 그리고 특히 해상도 부분이 아직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또 마늘하고 양파도 드론 사업을 실시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사실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지상부에 있는 게 아니라 지하부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마늘, 양파 드론 사업과 관련해서 목적이라든가 또는 혹시 또 운영 현황 같은 것들, 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있으면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노호영 팀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마늘 양파 드론 촬영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배추와 다르게. 그래서 이제 배추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제 해오면서 초점을 맞췄던 게 그 정사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뭐 정식이나 출하 진행률 중심으로 좀 조사를 했다고 보면, 이번에 처음 실시한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판맵을 좀 기준으로 해서 면적 파악이 가장 우선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자동적으로 마늘과 양파를, 그리고 또 그 월동 작물 심겨져 있는 작물들을 좀 타작물들 간에 서로 자동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 1월 달, 지금 이번 달 말까지 촬영을 마칠 계획이고요. 주산지 읍면 한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촬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드론 사업은 뭐 마늘, 양파, 배추뿐만 아니라 좀 지역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타 품목까지 재배 면적 현황도 파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측과도 좀 연관을 가질 수가 있는데 생육이나 생산량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조사원들이 가서 실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재배 면적 조사 같은 실측 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이제 농가 동행하에 조사하는 것보다는 이 드론의 그런 사업이 안정화된다면 드론을 이용해서 실측 면적을 실측한다면 업무 효율성도 좀 높이고 정확성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여러 가지 방향에서 앞으로 개선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전 영상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건 채소류 그리고 양념 채소류에 대한 수급 동향 및 전망 자료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품목 담당자분들이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담당하는 팀장님들이 좀 핵심적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건 채소류 쪽부터 좀 볼까요? 일단 그 발표 자료는 있긴 했지만 올해 상반기 전망을 좀 주요 품목별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른식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발표 자료는 나왔었는데요. 제가 2021년 여건채소 주요 품목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저희 여건채소 품목은 현재 뭐 전남 지역이나 제주 지역에서 주로 겨울작형이 출하가 되고 있고요. 일단 겨울작형 수급을 좀 보면 재배 면적이 전년 출하기 가격이 좀 높아가지고 예년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상으로는 좀 수급상 많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작황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1월 상순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파가 왔었고요. 또 폭설도 내리면서 좀 주산지 뭐 배추나 무 품목들에 대해서 영향을 일부 미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단 품목별로 보면 이제 엄피해가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품위가 좀 저하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단수가 예년보다는 조금 부진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좀 최근에 기상이 영상권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작황이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황은 좀 부진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면적이 많기 때문에 1분기에 주로 출하되는 겨울작형의 어떤 출하량은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격도 평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분기부터는 저희 여건채소 품목에서 주로 이제 봄작형이 주로 출하가 되는데요. 봄작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겨울작형의 어떤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겨울작형이 출하량이 많아서 가격이 하락하면 보통 이제 봄작형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낮다 보니까 면적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상순에 좀 봄작형에 대한 올해 재배 의향 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현재까지는 겨울작형의 어떤 출하량이 많고 이제 시세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봄작형에 대한 재배 의향은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저희가 하반기 출하되는 고랭지 작형이나 뭐 가을 작형이 저희 어떤 여건채소에서는 좀 중요한 작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작형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선 발표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작년에 여름철에 뭐 장마가 상당히 길게 이어졌고요. 그리고 태풍도 발생하면서 전년 어떤 출하기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철에 생산되는 고랭지 작형의 어떤 재배 면적은 예년보다는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김장철에 출하가 되는 가을 작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생산량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비 부진이 좀 겹치다 보니까 전년 출하기 가격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가을 작형에 대한 면적은 올해는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2021년 여건채소 전체 재배 면적은 이제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을 작형이 면적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1년 면적은 작년보다는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그 생산 측면에서의 전망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소비 측면에서의 어떤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곳은 아무래도 시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들었던 배추나 무 같은 품목들 전망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김영배 대청과 팀장님, 예, 올해 시장에서는 배추하고 무 중심으로 봤을 때 전망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한은수 팀장님하고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일단은 저희 그 소비 부분은 이따가 그 두 번째에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상반기에 무배추 관련돼서 생산 동향이나 아니면 예상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년의 늦은 태풍하고 20년 장기적인 장마 영향으로 20년산 월동작형하고 여름 고랭지작형의 배추무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출하자들이 좀 면적을 좀 늘릴 것으로 좀 예상돼서 21년산 엽근채소 재배 면적은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보합 또는 면적이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월동작형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 태풍 영향으로 좀 늦게 심어진 물량들이 좀 상당히 있고요.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제때 소비되지 못해 가지고 좀 누적된 물량이 지금 많아서 공급이 과잉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팀장님도 말씀했지만 최근에 한파 폭설로 제주 지역의 무하고 전남 지역의 배추의 그 냉해 피해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일부분의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상되었던 공급 과잉에 따른 지금 가격 하락 기조는 다소 좀 완화될 걸로 보이는데 산지의 피해 상황과 품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 수준으로 가격은 지지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지지될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한파 폭설로 생산량이 좀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비량은 평년에 비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격 상승의 여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생산 면적이 많아서 작황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공급량 부족 현상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봄작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작형 또한 그 정년도에 봄작형 후기작이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작형의 후기작 중심으로 면적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좀 보이고요. 특히 지난해 그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그 산지의 통일 중심으로 자금 여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약 면적 또한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어떤 면적 증가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뭐 금년 상반기에는 공급 부족 같은 현상은 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적정한 가격 수준에서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그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양념채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념채소 쪽 특히 뭐 고추, 마늘, 양파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우리 상반기 전망을 좀 중심으로 봤을 때 품목별로 이건 꼭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김원태 팀장님께서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 상반기 가격 전망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늘 양파 재배 면적 추정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재배 면적이 그 많이 감소했었던 마늘과 양파는요. 그 생산량이 줄면서 지금 현재 저장량도 감소해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부패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21년산 조생종 양파나 남도청 마늘 수확기 이전까지는 현재 수준의 높은 그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역시 또 지난해에 이제 그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린 관계로 작황이 많이 무너졌었던 건고추 역시 생산량이 좀 많이 적은 관계로 전년과 평년보다도 계속 높은 시세가 수확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 주산지 전남 지역의 이제 그 재배 면적이 크게 좀 감소한 겨울 대파 역시 마찬가지로 생육기에 비가 많이 오면서 이제 작황에 좀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대파 역시 지금 출하량이 좀 많이 적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봄 대파가 출하되기 이전까지는 겨울 대파도 뭐 작년이나 평년보다는 좀 높은 시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그 4월, 5월 이제 봄 대파 같은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좀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대파 가격이 조금 하락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산 그 마늘 재배 면적을 좀 전망을 해보면은요, 작년에 가격이 좀 많이 낮았던 남도적 마늘하고 그 한지역 마늘의 지금 재배 면적이 많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마늘 재배 면적은 작년에 비해서 약 한 6%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었고요. 그래서 재생종 양파는 약 한 작년보다 한 10%, 그리고 중만생종 양파도 작년보다도 약 한 1% 내외 정도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봄대파 재배 면적은 아까 작년에 비해서 한 3% 정도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작년에 가격이 굉장히 높았고 지금도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고추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파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재배 의향을 조사를 했을 때 농가 경우에서 재배를 늘리려고 하는 의향이 한 5% 이상 늘리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조생종 양파 재배 면적이 전년에 비해서 약 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 조생종 양파 수확기에 이제 양파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저장 양파 출하가 좀 마무리되는 3월 하순경으로 교생종 양파의 첫 출하 시기를 좀 앞당기거나, 양파를 조금 적게 키우더라도 출하 시기를 앞당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격을 좀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하 시기를 좀 앞당기시거나 아니면 중생종 출하 시기하고 맞물리도록 좀 출하를 좀 지연시키는 등 수확 시기를 좀 조절해 가면서 조생종 양파 재배 면적 증가한 부분을 좀 해소시키는 그런 부분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겨울철 생육 상황이 사실 크게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한데, 대파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마늘은 이렇게 재배 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없는데, 양파가 조생종이 굉장히 걱정스러운가 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생육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출하 조절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저장업체분들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생육 상황에 따라서, 특히 양파 같은 경우는 그 수량 단수라고 할까요? 여기에 상당히 차이가 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아무래도 산지에서 현재 그 금년에 북극 한파라고 하는 그런 겨울철 저온 때문에 생육 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올해 그 마늘하고 양파의 겨울철 생육 상황이 어떤지 우리 배정섭 조합장님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마늘 양파 파종 정식기였던 마늘은 9월경에 날씨가 워낙 좋았고요. 또 양파도 역시도 10월, 11월경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파종 정식하게 포전 상태가 양호해서 초기 작황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초부터 좀 빨리 추위가 왔고요. 다른 해에 비해서. 또 1월 한파가 이렇게 좀 길어지면서 냉해 피해가 일부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피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상태는 아니고요. 날씨가 좀 일부 풀려야 어느 정도 약간의 피해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걸로 보여지고요. 마늘 양파는 또 특히 월동기 작물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생육 기간이. 그래서 추운 날씨하고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아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직은 이렇게 예단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희 관측을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께서 2월달에 좀 고생을 좀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 발표 동영상 자료에 대한 토론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 전망을 위해서 그 소비자 한 분하고 그리고 생산자 한 분 이렇게 각 한 분씩
그 질의 영상을 저희가 좀 사전에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질의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김장에 대한 영향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소비자 패널로 활동을 해주시는 황지연 주부님께서 다음과 같은 영상, 질문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시죠. 김장은 매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갈수록 김장 문화가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 수도 줄고 있고 가정에서 김치가 떨어지면 포장김치를 대신 구입하는 가정도 많아 김장도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는 언론에서 김장철, 배추, 고춧가루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김장 모임으로 코로나가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금년 가정 내 김장량은 줄어들었나요? 코로나 발생이 김장하는 데 영향을 주었나요? 네, 그 코로나가 아무래도 소비자분들도 많은 관심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배추무 담당하고 계시는 한은수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좀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김장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저희가 김장철에 가정에서 김장을 많이 안 담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장을 담그지 않고 대신해서 시판김치를 많이 구매해서 먹는다라는 비중도 저희가 매년 김장철에 맞춰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그런 부분이 계속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한 10월 달이랑 12월 달에 맞춰서 소비자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제 생각은 올해 이제 김장철에 주로 생산되는 가을 배추 생산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올해는 좀 가정에서 김장을 좀 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소비자 조사를 10월 달에 한번 1차적으로 실시했을 때 보니까 예상과 달리 이제 김장을 줄이겠다라고 대답한 소비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일단은 그때는 좀 뭐 감소하겠다고 말했던 부분이 김장 비용이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김장 모임을 좀 가지기가 좀 어렵다라는 대답도 일부 나타나서 김장이 좀 감소하지 않냐 이렇게 답이 왔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한 12월쯤에 또 김장 관련해서 소비자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저희가 11월 하순쯤에 수도권 중심으로 김장이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됐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저희 전국적으로 또 김장을 하면서 또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라는 언론 보도도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과 12월에 조사를 좀 대비했더니 10월 달에는 이제 김장 비용 때문에 뭐 김장을 줄인다고 했던 응답이 가장 높았고요. 12월 달에도 물론 이제 김장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김장을 줄인다고 답하신 소비자분들이 많으셨는데 특징적인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김장 모임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대답한 비중이 10월보다 12월에 10% 이상 증가한 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가 올해 좀 김장을 담그는데 일부 영향을 주지 않았냐. 물론 뭐 추세적으로 감소한 부분도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김장철에 뭐 생산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힘든 시기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김장철이 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김장을 담글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언론에서 보면 2월부터 좀 백신이 보급되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보도를 저도 봤는데요. 일단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뭐 단번에 뭐 종식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또 조금 더 길어지면 10월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도 뭐 좀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면 김장철의 어떤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에 어떤 영향을 또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은 일단 올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을 배추, 김장 배추가 좀 재배 면적이 좀 감소할 것 같습니다. 전년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소비가 감소되는 부분이 좀 면적으로 조금은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수급 대책에서도 사전적으로 뭐 면적 조절이나 이런 부분을 아무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가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에 또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또 가을 배추나 이런 부분에 사전적 면적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생산을 좀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참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네요. 하여튼 뭐 금년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도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그 산지에서도 특히 일손 부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코로나19 발생 때문에 채소로 산지에 미쳤던 영향이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변수 조합장님한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이게 발생하면서 산지에도 인력 수급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이 지금은 뭐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고령농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특히 많이 필요하고, 특히 채소류 쪽은 기계화보다는 수작업을 통해서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정식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공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고, 그 인건비 상승 요인 때문에 생산비가 이렇게 증가돼서 판로에 좀 어려움도 있고요. 또 이게 제때에 정식하고 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이 지연되고, 그럼으로써 상품성이 좀 상실되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도매 시장 물량이 줄어들고, 또 마트라든가 온라인 판매들이 좀 늘면서 소포장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면서 더 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작년에 좀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 여금 채소를 중심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영배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우선은 김장 얘기가 나와서요. 김장 변화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매 시장의 어떤 코로나 이후의 소비 형태나 이런 변화된 사항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김장김치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뭐 크레이의 그 발표도 있었고요. 특히 지금 언론기사나 김치업계 발표를 봤을 때도 봤는데, 사회와 인구 변화, 코로나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김장김치 구매하는 소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 하고 있느냐 하는 거는 좀 약간 다른 견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김장김치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쪽으로 많이 돌아섰다고 보고 있고요. 김장을 담그는 사람들은 여전히 절임 배추라든가 하는 다소 편리한 방법으로 김장을 담그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추 소비량 중에 절임 배추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요. 가락동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배추의 감소가 김장철에는 그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김치 냉장고 판매가 작년에 되게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김장김치를 시판김치로 전환하는 그런 소비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저희는 현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김장과 관련해서 변화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김장 수요가 소폭이나마 좀 감소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선은 19년에 비해서 2020년도 김장 성수기 시즌에 우리 회사에 반입된 배추가 한 4.5% 감소했습니다. 또 가락시장에 반입된 절임 배추는 한 2.6%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김장용 원재료의 판매가 소폭 감소했다, 이 정도는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식당용 그 김치, 배추의 소비 감소폭을 고려하더라도 소폭 감소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또 이 시기에 마늘과 대파, 쪽파, 고춧가루 가격이 전년보다 좀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과 김장 비용 상승이 김장 수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완제품 김장 수요가 언론이나 김치업계 발표처럼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기에는 도매시장 현장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피부에 크게 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김장 시기인데요. 지난해 수능이 1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예년에는 11월 16일 날 수능이 끝나면 폭발적으로 김장 수요가 발생을 했는데, 수능이 12월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수능 전에 김장을 담그는 가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배추하고 다발무, 쪽파가 그 예년에 비해 12월 초순에 반입량이 되게 많았고 11월 하순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 이후에 도매시장의 엮은 채소
변화를 살펴보면 엮은 채소의 최대 수요처가 이제 식당과 단체 급식소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품목마다 그 비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반 가정이나 가공용으로도 소비되고 있지만 식당과 단체 급식을 통해서 많은 비중의 엮은 채소가 소비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배추는 식당의 영업 축소와 단체 급식 중단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고요. 그 양배추와 무도 일반 가정용 소비는 늘었지만 식당 소비 감소로 인해서 소비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지금 식당의 단축 영업과 단체 급식소의 폐쇄는 엮은 채소의 소비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그래서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격이 약세권을 맴돈 이유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농산물 온라인 판매가 증가를 했는데요. 도매 시장에도 이런 현상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는 중견 온라인 업체들의 도매 시장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요. 기존의 대형마트나 대기업 식자재 업체들은 자체 산지 구매 루트를 운영하는 반면에 최근에 생겨난 이런 업체들은 다양한 구색이 갖춰진 도매 시장을 통한 구매 비중이 지금 높은 편입니다. 또 대형 소매업체도 산지 구매를 통해 공급하던 물량들이 문제가 생긴 경우에 급발주를 하는 그 현상도 좀 보였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인 엮은 채소 소비량은 감소했지만 온라인 구매를 위한 그 도매시장 구매량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도매시장에 눈에 띄는 변화는 중소형 마트 구매량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대형 마트보다는 그 사람들이 적은 동네 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겠고요. 끝으로 농산물 품목별로 식당용이냐 가정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소비 형태를 보였습니다. 무배추, 양배추를 예를 들자면 배추는 김장 시즌 이후에 식당이나 단체 급식용으로 김치 소비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소비가 감소하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소비 감소가 눈에 띄고 있고요. 아무래도 무나 양배추는 가정용으로도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한 예로 한때 그 코로나가 더 많이 발생을 할 때 청경채라는 품목이 그 소비가 너무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가정용보다는 식당이나 아니면 그 중국집 이런 소비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그 현상이 좀 발생한 것도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 소비 상황까지 코로나 영향이 어땠는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한 영상 보고 이제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마늘 쪽의 생산자분께서 한번 저기 질문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이태문 사무국장님께서 대수종 마늘 증가의 동향에 대해서 질문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시죠. 마늘의 품종은 한지형, 난지형으로 구분되고 난지형 마늘은 다시 남도종과 대서종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다른 품종에 비해 수량성과 가격이 좋은 대서종 마늘의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서종 마늘 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량성과 가격의 측면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대수종 마늘이 아무래도 소비자 선호에 따라서 그 예전에는 난지형 마늘이 되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선호되다가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한 10년 됐을까요? 한 5, 6년 됐을까요? 대수종 쪽에 소비자 선호가 늘어나는 게? 한 2015년 이후 정도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재배 면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관련돼서 우리 그 김원태 팀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마늘의 주요 품종은 아무래도 이제 남도종 마늘이었죠. 남도종 마늘은 이제 맵고 또 마늘 특유의 향이 강해서 김치 양념으로 주로 사용되었었는데요. 이 김치 소비가 감소하면서 이 남도종 마늘의 인기도 역시 같이 좀 시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를 지금은 이제 대소종 마늘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 대소종 마늘은 크기도 크고 매운맛도 덜해서 식당이나 가정에서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소종 마늘 같은 경우에는 시바르당 생산량이 약 한 1,600kg 정도로 남도종 마늘에 비해서 300에서 400kg 정도 더 많고 또 최근에는 가격도 남도종 마늘에 비해서 좀 높은 시세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농가들의 재배 의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농업관측본부 마늘 표본 농가들 대상으로 조사를 본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남도종 마늘보다 대서종 마늘 재배 면적이 더 이제 그 확대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 마늘 그 재배 면적 중에 그 품종별 비중을 보게 되면 대서종이 약 한 50% 정도가 되고요. 남도종이 35%, 그리고 이제 한지역 마늘이 약 한 15% 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그 대서종 마늘의 이제 재배 면적 비중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산지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마늘 주산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배선수 조합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도종의 경우는 뭐 수량성이 떨어지면서 소득이 일단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낮고 소득이 안 돼서 면적이 일단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첫째는 뭐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도 소득하고 관련이 있고 또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생산비 증가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2000년도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수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심했던 요인들이 면적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양배추, 배추로 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전남 지역은 마늘, 양파 비중이 생산량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면적이 감소하면 가격에도 상당하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도 받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또 주어진 시간이 이미 많이 초과를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논의를 못하게 된 점 좀 양해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상당히 많이 지나쳤는데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채소분과 토론을 위해서 나오신 전문가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끝까지 저희 토론 과정 지켜봐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